안녕하세요.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모두가 거쳐가던 그 시절. 지금은 초딩이라 불리지만 과거에는 어른들에게 꼬맹이라고 불리우던 그 시절.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원 가기 싫어서 부모님 몰래 수업 빼먹고 오락실 갔다가 아버지한테 권력이 잡혀서 수치스럽게 끌려나가는 게 비일비재했던 그 시절.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태권도 배우러 가는 것만큼은 재미가 있었는데요. 태권도장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발차기를 하고 격파를 하며 또 피구도 하면서 형, 동생, 누나, 언니들과 오손도손 어울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태권도장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좀 더 고풍스럽게 표현하자면 마치 사교 클럽과도 유사한 곳이죠. 게다가 여러 정신교육을 받으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잠시 태권도의 5대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예의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동생은 사랑으로 보살핀다.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키우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태권도인으로서 겸손하고 정의감이 충만하도록 한다.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며 선배와 후배 그리고 사범과 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예의를 어린 시절 태권도장을 다니며 배움으로써 과거 동방예의지국의 의지를 지금까지 그나마 아주 조금 이어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 염치입니다. 태권도인은 옳고 잘못된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만약 그릇된 일을 하였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일은 즉시 바꾼다.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목표를 선정한 다음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더욱더 노력하여 끝내 성공하겠다는 끈질긴 정신을 가져야 한다. 네,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번째로 극기입니다. 나 자신을 양심과 의지로 이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극기 정신을 키우며 범수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백철불굴입니다. 태권도인은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 정의감에 입각하여 생활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100번 꺾어도 굴하지 않는 백철불굴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총 5가지 정신을 배우는데요. 이러한 정신교육을 통해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실천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정신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따라하고 싶어 안달인 한국식 교육 방식으로 배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우리의 태권도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태권도를 접함으로써 인생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룬디라는 나라이며 내전이 잦은 국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곳이기도 하죠. 약 30년 이전에 이 살기 힘든 곳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때 마을이 습격받아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이 남자아이의 왼팔에는 총을 맞아 불구가 됐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파르페 하키지마나입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직면한 최악의 장애물이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날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파르페는 병원에서 거의 2년을 요양하고 왼팔의 대부분을 잃었고 주로 오른팔에 의존하며 생활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19세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아가 된 파르페는 학교와 스포츠에 정신없이 몰두했죠.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그러했는데요. 파르페는 특히 스포츠는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라며 그 날을 천천히 곱씹으며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이렇게 스포츠에 정신없이 몰두한 게 하필 운 좋게도 우리나라의 태권도였던 것이죠. 게다가 파르페는 무술을 배움에 있어서 이상하게 습득이 빨랐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거죠. 파르페는 태권도를 발견하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여러 트로피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5년 선거 직후 부룬디에서 선거 콩탕탈타가 발생했을 때 파르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르완다에서 난민 캠프를 찾았고 그곳에서 활기찬 스포츠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1년 후 파르페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고 대중적이며 비싼 기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인신매매나 학대 등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호신술이 필요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태권도는 꼭 배우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태권도 발차기가 화려하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당시 난민 중에 한 청년이 270도 발차기를 혼자 자꾸 하길래 멋있어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야 너 뭐하냐 나도 알려줘 해서 배운 게 태권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들에게 태권도는 큰 인기를 얻습니다. 실제로 유엔 난민기구는 2017년 굳이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유도 등 여러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보호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스포츠의 힘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난민과 난민의 수용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운영했습니다. 이곳의 어느 담당자는 난민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스포츠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여가 활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함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들의 기술을 개발 및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난민들에게 태권도를 전파한 파르페는 스포츠는 삶이 힘들어도 용기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태권도와 같은 스포츠는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특히 중요하다. 태권도는 제 인생이고 제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을 잊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태권도는 동료 인간에 대한 팀 정신, 용기 및 존중을 가르칩니다. 라며 태권도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했는데요. 이후 파르페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난민 대표로 참가하며 희망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메달이나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파르페 선수에게는 얼마나 큰 의의가 있었을지 저 또한 그 큰 의의를 글로 적지 못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요. 태권도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태권도라는 무예가 과연 실전성이 있느냐? 라는 주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권도는 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안 좋다는 얘기가 대다수인데 한 네티즌의 의견이 재미나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실전적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다. 태권도가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훈련하는 방식이 태권도를 실제 전투로 만들 수 있게 하는가의 대답은 불행히도 대부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남한 태권도와 북한 태권도 둘 다 조금씩 배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태권도는 실전 스타일로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전적이지 않은 것이고 만약 실전 스타일로 훈련한다면 충분히 실전적이다. 즉 태권도 자체가 실전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실제 전투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제한적인 규칙으로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뿐이다. 실제 전투를 위해 훈련한다면 태권도를 이용한 효과적인 전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라며 태권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배우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고 일축하였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태권도가 실제 전투하듯이 배웠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배우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중성과 친근함을 잃은 태권도는 세계에서 설 무대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난민들이 태권도를 접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살면서 한 번쯤은 태권도 도장에 방문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다 배우는 어린 시절 사교클럽 태권도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인내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비겁한 상대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그 어렵던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이어온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태권도 정신으로 잘 무장해서 대한민국이 힘들 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